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이대용입니다. 오늘은 심판수 상하이 지오유 소프트웨어 대표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화동 IT기업협의회 또 부회장직을 또 역임을 하고 계시고 네. 현재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좀 기업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11년차 IT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오유 소프트웨어 신판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룹웨어와 EHR 솔루션을 판매 및 개발을 중국 상해에서 하고 있고요. 그룹웨어라 함은 협업을 하고 있는 전자메일이나 전자결제, 게시판 등이 있으면 HR 시스템은 인사, 급여, 근태, 평가, 조직 같은 메뉴들로 구성한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해 화동 한국 IT기업 협의회에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금 현재 16년 차입니다. 그리고 100개 정도 되는 제중 한국 기업 중에 IT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네. 지역 전문가로 또 위촉이 되셨어요. 네네. 앞으로 이제 관련 분야, 이 IT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문의나 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많이 좀 답변도 달아주시고 네.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네. 기고문 2편을 또 게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고문을 2편을 주셔서 저희가 게재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이렇게 별도로 네. 모신 건데 네.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한 관심은 제가 하고 있는 업이 HR 솔루션이다 보니까 HR에 대한 솔루션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IT에 대한 성장을 도모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발효된 법안으로서 총 7장 79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중국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거고요. 2017년 6월 1일 날 정식 발효가 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다양한 민족과 영토가 크기 때문에 법안이 발효가 되면 큰 법안에 대한 줄기만 나오고 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갑니다. 근데 2019년도 12월에는 2.0이라는 상세 규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하고 비슷하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 3월 29일 날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29일 날 시행된 EU에서 시행된 GDPR 같은 법안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법안에 대한 어떤 발효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추세에 맞춰서 법안이 발효됐다라고 봅니다. 네.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 내자 할 거 없이 IT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네네.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네. 이런 업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맞습니다. 그런 법 같은데 네네. 혹시 우리 기업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2017년도 6월 1일 날 정식 발효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C사가 천진의 법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C사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택배 업무였었는데 택배 업무에 대한 영업 허가증을 갱신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거기 안에 필수 항목이 있었습니다. 니네 택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택배 업무를 할 경우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렇죠. 그 개인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등급증을 요청을 해서 C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 네트워크 안전법에 보안 등급증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이제 사용할 경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명확하게 정보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죠. 지금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하고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 보안 등급을 받으면서 네네.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별도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11년도에 발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불편한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나 핵심 인프라,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핵심 인프라, 예를 들면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핵심 인프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나 개인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서버가 중국에 있어야 한다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A 은행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은행에 관련된 모든 전산 시스템이 중국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S사가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담기 위해서 서버를 한국에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내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한번 중국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급의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네. 해서 네. 그 등급에 대한 네. 등급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두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1등급이 받기 어려운 건가요? 5등급을 받기 어려운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이 받기 어렵고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네. 편하게 생각하면 HSK 6급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예,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단계인데 중국 같은 경우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도 상해에는 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4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네. 테센트 같은 기업들이고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양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이제 네. 조금은 이제 고객을 접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을 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중국 내 경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듭니다. 우리 기업들, 이제 크지 않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서버를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버에 대한 인프라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본사하고의 또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뭐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예를 들어 보면 네트워크 안전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애플사 같은 경우는 귀주성이라는 지역에 아예 IDC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용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AWS나 MS 애저 같은 별도의 이제, 클라우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회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금은 이제 서비스가 중국 내에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리윈이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을 해서 경내에 저장하는 문제는 네. 많이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분들께 조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어쨌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네트워크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표명을 했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한 발효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강화되는 추세이지 이런 것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법률적인 꼼꼼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택배 업무를 하고 있었던 회사처럼 갑자기 그 중국에서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그 협력기관과 자문회사나 저희 이제 상해 화동 한국 IT 기업 협의회 같은 단체에서는 이제 웨비나라든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대책을 공동으로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